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정부가 어제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대책을 내놓은 건 지역의 의료 현장이 벼랑 끝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는 수도권으로 몰리고 의사들도 지역을 떠나 수도권으로 향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지역의 의료는 고사 위기입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경남의 코로나19 전담병원이던 경상남도 마산의료원. 4년 전 3억 원을 들여 심내혈관 센터를 구축했지만 고가의 장비들은 써보지도 못한 채 포장지도 뜯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환기 내과 의사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순환기 내과 선생님들한테 이야기도 하고 해도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공고를 내서도 사람도 없었고. 86%였던 병상 가동률은 코로나19 전담병원을 수행한 뒤 50%를 밑돌고 있지만 정부의 손실보상금은 끊겼습니다. 올해만 7, 80억 원 적자가 예상됩니다. 지역 의료 거점 역할을 하는 국립대병원도 고사 직전입니다.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에 이 대학병원은 2년 연속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한 명도 뽑지 못했습니다. 경남 4개 대형 병원의 최근 소아 환자는 40% 늘었지만 전공의 수는 매년 줄어 정원의 25%만 채워져 있습니다. 대신 촉탁위로 24시간 소아 응급 체계를 겨우 유지합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은 더 북새통입니다. 문을 닫는 소아과 병의원이 늘면서 진료 시작 3시간을 앞둔 새벽부터 오픈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긴 대기줄이 생깁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 3.47명, 반면 경남과 전남, 경북과 충남 등은 그 절반 이하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와 비광역시 간 격차가 큽니다. 치료 가능 사망률 이런 것들이 격차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역 간에 이제 의료 환경의 격차가 이제 거기 있는 것이죠. 전국 의대 졸업생 10명 가운데 6명이 수도권에 취업하는 상황. 이 때문에 의사 수를 늘리더라도 필수 의료, 취약 지역에 투입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이 요구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동안 중단됐던 경남 남해안 수산물의 미국 시장 수출이 재개됐습니다. 특히 넙치 등 살아있는 생선 횟감을 미국까지 운반할 수 있는 특수 컨테이너 덕택에 살아있는 생선으로 만든 요리가 미국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김현수 기자가 미국 현지를 취재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내의 한 고급 레스토랑입니다. 레스토랑 한켠에는 한국 횟집처럼 수족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넙치와 우럭 등 경남 남해안 등에서 키운 생선들입니다. 주방에서는 셰프의 숙련된 솜씨로 갓 잡은 생선으로 요리가 한창입니다. 미국 레스토랑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살아있는 생선으로 만든 요리에 대해 손님들은 한결같이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I love it. It's very good. You know, the chef said the sauce will not overpower the fish, and he's right. It just adds to the flavor, so it's very good. 미국 시장에 살아있는 생선이 공급될 수 있는 것은 경상남도와 경남 수산업계가 공동 개발한 이 특수 컨테이너 덕분입니다. 이 같은 활어 컨테이너는 현재 70개 제작돼 있고 한 개에 활어 2톤을 선적할 수 있습니다. 진해 신항에서 미국 LA까지 최대 6주까지 살아있는 생선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여가와 살균 시스템이 돼 있고 저 벽벽 사이에 보면은 이제 자가 발전 그리고 산소 발생기 반전이 됐을 때 자동으로 전기가 동력이 공급이 되는 장치. 지난 4월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경남 남해안을 청정해역으로 판정한 것도 수출 호재입니다. 할수산물 물류센터도 진해 신항에 만들어서 할수산물을 수출하는 우리 수산업자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를 저희들이 많이 만들어서 경남 수산물은 올해 현재 2,700만 달러가 미국에 수출돼 미국 시장은 경남의 3번째 수출 대상국입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마산 수협 수산물 위판장 준공식이 어제 창원시 오동동 마산 구황에서 열렸습니다. 사업비 135억 원이 투입된 마산 수협 수산물 위판장은 지상 3층, 연면적 4,700여 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창원시와 마산수협은 마산구항 방지언덕 조성으로 어선 접근의 불편함을 개선해 수산물 위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경남 주말엔 문화. 오늘은 현대의 기술을 만나 다시 빛으로 되살아난 한국 추상화의 거장 전영림 화백을 만나보시죠. 그의 대표 작품들이 컴퓨터 그래픽과 빛으로 대형 캔버스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진정은 기자입니다. 13년 전 타계한 전영림 화백이 살아있는 듯 벽면 가득 다가옵니다. 해가 뜨는 붉은 통영바다. 평면 캔버스에서는 잘 보이지 않던 해와 돛담배, 그리고 돛과 돛이 빛을 따라 일렁이며 재색을 드러냅니다. 화백이 그때 그 순간 그 바다에서 본 것은 무엇일까? 그가 사랑한 코발트 블루빛 통영바다를 오가는 작은 배들과 갈매기들이 작가의 그때 그 시점으로 안내합니다. 민화 속 작은 소재로 등장하던 물고기들도 첨단 기술로 생명을 얻어 화려한 국물을 선보입니다. 아버님이 가장 좋아하셨던 볼락이라는 생선인데 그게 아주 역동적으로 너무너무 표현이 잘 됐고요. 또 다른 생명력을 지닌 예술품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기뻤고, 목함지에 담아낸 오방색 걸작 새 만다라는 120여 개의 큐브 조각으로 쏟아져 내립니다. 한국 추상화의 거장 전영림 화백의 작품 6점이 경남 도민의 집 전시실 벽면 전체에서 미디어 파사드로 되살아났습니다. 미디어 파사드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영상을 프로젝션 매핑 기법을 활용하여 벽면에 빛을 투사하여 만들어내는 영상 콘텐츠입니다. 경상남도가 경남 예술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복합문화 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 사업 선정작입니다. 그림 속에 있는 작은 소재들이 진짜 움직이니까 너무 평면으로만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실감나고 재미난. 경상남도는 애초 이달 말까지 보름만 예정했던 전영림 영원한 빛 전시 기간을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흐린 하늘에 우리 지역 곳곳으로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해안가를 중심으로만 약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비는 오전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난 뒤 우리 지역은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오전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5mm 안팎으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한편 비가 그치고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는데요. 곳곳으로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과 휴일인 일요일에는 구름만 가끔 지나겠고요. 아침 기온이 8도까지 낮아지는 등 춥겠습니다. 한낮에는 20도 안팎으로 예년보다 낮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12도, 거제가 1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19도, 창녕이 18도로 어제보다 4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13도, 합천이 12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19도, 합천이 18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난 뒤 기온이 뚝 떨어지겠고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통영시 갈도 앞바다에서 조업을 마치고 삼천포항으로 향하던 2.7톤급 어선이 침몰했습니다. 이 사고로 배에 타고 있던 60대 1명은 인근 어선에 의해 구조됐지만 70대 1명이 실종돼 해경이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통영해경은 운항 중 너울성 파도에 의해 침몰했다는 구조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문화 다양성 축제인 2023 만프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창원 용지문화공원과 성산아트홀, 중앙대로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18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아르헨티나와 페루 등 20개 나라가 참가해 각국 문화예술 공연과 전통 물품을 선보입니다. 또 올해 주빈국 파키스탄의 국립예술단 공연과 인기 가수 초청 공연, 전통 의상과 해나 체험 등이 이어집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3.15 의거 당시
마산 간호고 등 옛 마산 지역 여고생 28명이 참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조사 과정에서 마산 간호고 학생들과 마산의료원 전신인 도림 마산병원 간호사들이 총상 부상자를 숨겨주고 치료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창대교 재정지원금 산정 방식을 두고 경상남도와 민자사업자인 맥쿼리가 분쟁을 빚고 있습니다. 마창대교 대주주인 맥쿼리 한국인프라투자융자회사는 경상남도가 임의로 재정지원금을 산정해 34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국제상공회의소에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는 2017년 협약 변경 이후 부가가치세와 요금 인상을 위한 소비자 물가지수 산정 등이 잘못돼 34억 원이 과다 지급됐다는 입장입니다. 조선해양산업특구로 지정된 고성 양촌 용정지구 157만 제곱미터가 일반 산업단지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일반 산단 지정으로 SK오션플랜트가 계획하고 있는 해양풍력발전 구조물과 조선공장 신규 운영이 2년가량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경상남도는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인근 국도 77호선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가 39조 원 규모의 지방시대 계획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경상남도의 지방시대 계획에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5대 전략 512개 사업이 포함됐고 세부적으로는 산업과 과학기술 등 특화발전 분야 170개 사업에 22조 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 등 생활복지 분야 117개 사업 11조 원 등입니다. 경남의 지방시대 계획은 올해 말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